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가가 대시세를 가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개념을 먼저 탑재를 해야겠죠. 자, 생각해보죠. 주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시세를 향해서 가야 된다. 어떤 조건이 먼저 성립이 돼야 될까요? 단순하게 지금 당장 재료가 붙고 거래가 붙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을 해야 되는 거. 어떤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이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건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대시세를 갈 때 어떤 것 때문에 대시세를 가는 거죠? 기대감. 그럼 이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이죠? 회사가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매출이 일어나고 회사가 성장하고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적자였는데 흑자로 이제 전환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이런 성공 스토리. 어떤 성공이 될 것 같은, 회사가 성장할 것 같은. 그럼 이 반대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사가 소외된 상태고 별로 유명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된 회사들은 어떻죠? 차트가 밑으로 쭉 하락해 있죠. 그래서 마치 대시세가 갈 때는 어떤 느낌이 있죠?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는구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제 앞으로 성장할 거구나. 그러한 기대감이 적용이 되면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주식이기 때문에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매출이 잘 나오고 유명한 회사들, 외인 기관도 잘 투자하고 연기금도 잘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요, 이 기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뻔하거든요. 저기 뭐 핸드폰 부품 만드는데 뭐 삼성에서 뭐 이렇게 수주받고 매출이 항상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이런 회사들은 대시세가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소외된 주식은요, 소형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시총 큰 애들도 올리긴 하지만 시총이 좀 작아야 돼요. 시총이 조금 작아야 됩니다. 너무 크면은 오히려 유명하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신규 상장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량주 중에. 그럼 신규 상장주 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게임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들어오니까 어떤 게 생기죠?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대시세까지는 아니겠지만 회사가 급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그 느낌은 아시겠죠? 어떤 회사들이 급등을 하고 어떤 조건이 돼야 시장에서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좀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시세 가는 종목들의 100% 다 공통점은요, 유명하지가 않아요. 종목들이 다 올랐던 종목들. 한국 BNC 뭐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박셀바이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다 이름을 못 들어본 주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회사가 시장에서 소외되고 별로 안 유명할까?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300일선, 이동평균선 300일선 사용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이 검은 선이 바로 300일선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지표 조건 설정에서 숫자를 바꿀 수 있어요. 200이든 300이든. 뭐 300이 절대 숫자는 아니고요. 뭐 250, 뭐 400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기 이평선을 사용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라인 설정에 가셔서요, 눈에 잘 띄는 색깔과 두께로 바꾸시면 됩니다. 두꺼워졌죠? 자, 그럼 뭐 강의를 위한 거니까 뭐 두껍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300일선 밑에 차트가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300일선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차트가 여기 있어요. 무슨 의미죠? 이거는 저평가를 의미합니다. 저평가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지금 시장에 관심 있는 주식이 어떤 건가요? 버키 스튜디오, 다날, 비덴트 다 어떤 포지션이죠? 네, 이렇게 다 올라가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밑에 있을 때는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을 찾아볼까 하면은 이 300일선 밑에 있는 걸로 기본적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00일선이라는 거는 이제 300일 동안 이동평균선이잖아요. 300일 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어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긴 시간 동안,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주가가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밀어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 누군가 매도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시장이 뭐 안 좋아서 빠졌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긴 시간에 지나서, 이 300일이라는 긴 시간에 지나서 이제는 그 위로 올라올 때부터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3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 가격을 돌파해서 상승했다라는 걸 시장에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300일선 위로 올라온다는 건요. 자, 그럼 여기서 더더욱 의미 있는 건 무엇이냐면 300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하면 경우에는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왜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갤럭시아 SM 잘 모르는 주식이었죠. 우리가 이전에는 300에서 쭉 밑에 있어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가가 29%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급등을 한 거예요. 거래량도 갑작스럽게 많이 터진 거죠. 이전에 비해서요. 예시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런 회사가 있었네? 전혀 몰랐어요. 1년 동안 계속 하락했고 2년 가까이 주목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상한가를 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밀면서 어떤 또 효과가 발생했습니까? 예, 이 매물대 있잖아요. 매물대가 정리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재료가 좋고 강한 주식이라고 해도 매물대가 움직이기 힘들면 위로 가는데 매우 제한적이게 됩니다. 지금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매물대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됐겠죠. 당연히 됐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샀는데 1년 동안 너무 심하게 내려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지루한 보합을 줄 때 여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6개월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긴 보합을 못 견디고 사람들이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회전을 시켜야 되는 목적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를 못해요. 그러면 호가나 매물대가 깔끔해진 상황에서 주가가 주목을 받는다? 그 뒤로부터 오르기가 매우 수월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주식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면 적용하기가 매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은 시장에서 소외되면 소외될수록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얼마 전에 대북주가 상승했잖아요. 그때도 대북주가 원래 잘 못 올라요. 아시겠지만.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대북주 중에 하나인 신원입니다. 자, 신원을 과거에 보시면요. 남북 경협주로서 상승을 꽤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대북주에 포함돼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그 뒤로 꽤 긴 시간 동안 차트가 바닥에 눌려 있었죠. 그리고 300일선 위로 못 올라오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300일선 부근에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꼭 300일선을 뚫으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 300일이라는 게 절대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 긴 시간 동안 눌려 있다가 이제서야 어떤 호재나 재료를 받아서 거래가 터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지금부터 뭔가 오를 수도 있겠다. 시장에서 소외가 될 만한 기간이 충분했다는 거죠. 응용을 하자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닥에서 눌려 있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는 이러한 종목들만 잘 잡아도 대시세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과 컴퓨터도 최근 들어서 꽤 많이 주목을 받는 주식이기도 하죠. 보시면 300일선 밑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눌려 있었어요.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를 포함시킨 급등이 딱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일반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9% 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죠. 근데 이쯤 돼서 이제 이 친구도 역시 상한가 29%까지 오른 거예요. 최초로. 이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깊게 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많이 소외가 받았던 이 주식이 한글과 컴퓨터는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회사. 우리는 다 아는데 이 회사가 드디어 시장에서 상한가라는 급등이라는 걸로 주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목을 받을 때는 항상 급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력들이 홍보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요. 세력들이 시장에서 자신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을 시장에 오픈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상한가 쳐야죠. 재료만 뜨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재료가 뜨고 나서 급등을 해야 이게 진짜 좋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그때부터 매수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인기관도 관심을 당연히 갖죠. 한국에 있는 저 주식이 갑자기 상한가 쳤네? 어떤 회사야?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이렇게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300일선을 세팅하신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300일선 부근에서 상한가를 쳤든 뭘 쳤네? 그럼 그 뒤에 움직임이 그렇게 막 밀리거나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단해요. 시장에서 많은 소외를 받았다는 거죠. TBC도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전에 TBC가 300일선 위에서 한번 거래를 받았고 그 다음 밑에서 한번 상한가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주식들의 공통점은 뭐였죠? 1년에서 2년 정도는 계속 밑에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좀 섣부르죠.
그죠? 올라온 그 시기가. 그래서 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올라가는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간이 밑에 있는 기간이 오래될수록이요. 300일선 밑에. 그래야 시장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인 소외가 돼요. 예, 중모 같은 미안하지만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리고 급등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급등을요. 그럼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도 돈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아, 얘 진짜구나. 한 번 붙으면 물론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붙으면 그때부터 더 탄력 있게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아는 매매 기법으로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 뭐 분할 매수하면서 가치 투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시가총액을 볼 수 있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이동평균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재료를 내가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출발이고 그 나머지에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다 적용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